방어의 맛이 12월 달 기준으로 해갖고 한 80 정도인데 가격은 100%예요. 예. 근데 1월 달이 되면은 방어의 맛은 90이 되고 가격도 한 90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설날이 지나고 나서는 방어의 맛은 100이 되는데 가격은 80이 되는 거죠. 가성비가 그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제철은 2월 설 지나고예요. 그럼 대하 축제도 그래요? 대하? 대화도 그렇죠. 모든 축제가 그러니까는 수산물은 축제가 열린다 그러면 한 달 있다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아니 좋아요. 근데 이제 대하 축제 하면 네. 거의 이제 가면 막 9월 뭐 이럴 때 막 하잖아요. 네, 막 소금판에 굽고 하는데 엄청 없죠 진짜. 10월에 가면 이제 썰렁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뭘- 왠지 씨알이 더 작아 보여요.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다 먹어서 네, 이제 끝물인 것 없는 같고. 느낌이고. 그러니까는 대하 축제에 가면 대부분의 보면은 흰다리 새우하고 네. 대하하고가 달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양식은 대하로 하다가 그게 바이러스 병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흰다리 새우라고 종자를 들여와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흰다리 새우하고 대하하고는 다른 종이에요. 아. 그렇지만 흰다리 새우 축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하 축제라고 해야 맛이 나잖아요. 또 다 알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튼 바다의 계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달 정도는 뒤니까 네, 만약에 네. 겨울 방어다 하면 이제 한 2월 뭐 이렇게 이제 가서 먹고 설쯤에 먹어라.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부시리하고 방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실이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낚시꾼들 같은 경우에는 부시리하고 방어 딱 논다 그러면은 부시리에 손을 들어요.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사람도 오해가 있는데 어. 부시리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방어에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방어에 네. 특히. 예. 네. 지금은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뭐가 제철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밤하고 고구마 밤과 고구마는 고구마? 제철이 맞아요. 네. 밤은 지금- 가을 아닌가요? 이게 이제 밤이나 고구마는 수확 딱 했을 때가 가장 맛없어요. 에? 그래요? 예. 그게 햇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거라고 무조건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밤하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안에가 전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100% 전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면서 네. 애들이 이제 수확을 하더라도 호흡을 해요. 네. 호흡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몰라고 해서 전분을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나 뭐 과당 이걸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맛있는 시기가 지금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이 깊어졌다고 해서 군고구마가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시간이 되면서. 지나면서 후숙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전분을 당으로 바꿔서 네. 두 분 저기 다 좋은데 들을 때 입 좀 벌리지 마세요. 여기 다 입을 해 벌리. 네. 밤과 고구마가 지금 제철이고 네. 수산물 중에는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등어나 정갱이 같은 게 더 좋죠. 둘 다 이제 이 정갱이과의 생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어도 정갱이과의 생선이에요. 네네네. 근데 얘는 등치가 작으니까는 어. 맛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고등어나 정갱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무도 제철인 거죠, 지금. 지금 무가 제철이에요. 네. 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꽃이 열십자로 핀다고 해서 십자학과 생물이거든요. 이게 뭐 양배추, 뭐 갓, 배추, 무 이런 것들 다 그 십자학과 생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20도씨 이하에서 잘 자라요. 고랭지 배추 맛있죠. 고냉지 배추는 여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름에 거기만 나와요. 유독. 추우니까. 그러니까 먹는 그러니까는 거죠. 서늘한 거, 추운 게 아니라 서늘한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배추의 제철을 과연 언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강원도 기준에서는 여름이 제철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육지, 그러니까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가을부터 겨울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철인 거고. 그럼 제주도는 김장을 좀 늦게 하나요? 느껴져. 그러니까는 강원도는 만약에 11월 정도에 김정이 한다 그러면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철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위도도 좀 개념을 좀 세워야 돼요. 무도 근데 진짜 제철에 제대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달죠, 달- 무가. 그죠, 달죠. 그죠. 그 특히 쌈- 이제 위에 그 쌈만 약간 시켜놓고. 녹색 부분, 네. 그쪽 진짜 달잖아요. 네, 예. 그 밑에는 되게 시원하고. 네, 예. 거기 지금 무만 먹. 무가 제철이에요. 그렇죠. 요때 무로 그러면 깍두기 하면 훨씬 더 동치미하고. 맛있고. 맛있죠. 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돈까스 집 가면 양배추가 썰어서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거 관련돼서 글을 몇 번 썼었는데 왜냐하면 1년 365일 양배추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돈까스 집 가면은 여름에는 양배추를 안 먹어요. 맛이 왜냐면은 없어요?
물 맛이기 때문에 아. 물의 맛이에요. 근데 지금 양배추는 소금만 살살살 뿌려서 먹잖아요. 달아요. 아, 국산 양배추도. 맞나 근데 그거? 네. 아, 양배추도 그래요? 네, 양배추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받고 있지만은 사지만은 그것도 각각의 제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철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아,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것도 네. 요즘은 다 그냥 사시사철이 제철이죠. 사시사철이고 특히나 원래 철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단 점점 땡겨져 갖고 이제는 뭐 12월, 맞아, 1월 초겨울에 많이 먹고 이때 막. 많이 먹고 그 딸기도 이게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딸기가 꽃이 펴갖고 한 이 품온이 그러니까 적산 온도라고 하거든요. 한 600도에서 700도가 됐을 때 제대로 익어요. 네? 600도에서 700도. 그러니까는 하루에 만약에 20도씩 해갖고 그러니까는 아, 이게 저 한- 받은 네. 온도. 그러니까 쌓인 온도가 적산 온도가. 어. 근데 한겨울, 그러니까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월 달보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산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색은 도는데 맛은 심심해요. 그리고 비싸고 심심하고. 근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서늘하니까 애들이 천천히 익어요. 그래서 맛이 농축이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2월 달까지가 딸기의 제철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먹는 게 서량이나 품종은 지금이 딱 좋고 설향. 네, 근데 뭐 비쌉니다. 매양이 됐던 아니면 금실 같은 경우는 한 100도 정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은 그 뒤가 맛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쇼핑몰에서 이제 4가지 딸기를 모아서 뭐 이게 그러니까 모음을 모든 했었거든요. 딸기? 예. 한 팩에다가. 네. 근데 시도는 되게 좋았는데 안 맞구나. 안 맞는 거죠. 적산 온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나면 아 역시 이제 이 종이 맛있어 이러고 이제 맞아요. 편견을 갖게 되는 서량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1월 달에 했다면 서량이 가장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역시 서량이야 뭐 이러면서. 예. 아 근데 서량이 늘 맛있는 게 아니고 걔도 걔 딱 때를 맞춰야 맛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아 잘됐다. 예. 아, 아니 이제 선생님 그 노르웨이에서 고등어가 오는데 왜 자꾸 제철 타령을 하냐고. 그러니까 고등어는 노르웨이죠. 네. 네, 노르웨이 참 맛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노르웨이산이나 뭐 연어 같은 게 다 노르웨이에서 네. 오잖아요. 근데 네. 걔네들이 어떻게 사육하냐면은 이 사료의 60%가 육지 거예요. 사료의 60%가 사료? 그러니까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굴요? 고등어 양식이에요? 고등어를 양식해요? 네, 양식도 하고 그다음에 연어도 양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식이 아니라 추장을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추경할 때 사료를 주잖아요. 그 주는데 60%가 육주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을 짜고 나면 콩 단백질이나 옥수수 단백질을 주고 거기에 이제 어유나 아니면은 이 생선 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비가식 부위를 갈아서 그 섞어서 사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연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흰 줄이 없어요. 아, 연어는 원래 흰 줄이 있는 게 연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자연산은 없어요. 그 통을 봤을 때도 흰 줄이 전혀 없이 없어요. 주황색이에요? 뱃살 쪽에는 아주 미세하게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운동이 적은 상태에서 이 사료를 먹다 보니까는 사람도 그렇죠. 운동 안 하고 살만 그러니까 계속 기름기죠. 먹으면 기름 끼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 마블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기름이 연어 껴서 흰 줄이 흰 네. 거예요? 그러면 양식의 증거예요. 그게 네. 가만히 가둬놓고 계속 먹여서 그렇죠. 그래서 맛있나 봐요. 아 연어가 핑크 흰줄 이렇게 있는 게 예. 자연 상태 연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빨갛거나 그러니까는 약간 뭐랄까 약간 빨가스름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애들이 운동 부족해서 이렇게 기름 끼는 거구나. 네, 마블링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연어가 원래 주황색은 맞아요? 원래는 흰살 생선인데 아, 애들이 이제 흰살이구나. 각각류를 먹다 보니까는 거기에 색소를 먹으면서 이제 불구스름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양식 연어 같은 경우 거기에 색소를 같이 섞어서 색도 먹이면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소는 소가 이제 우리나라 소가 보통 한우가 이제 마블링이 굉장히 예쁘게 꽃이 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건강에 썩 안 좋죠. 그러니까는 한우 협회에서는 저를 싫어할 건데요. 네. 왜냐면은 저는 한우의 마블링을 저는 사람으로 치자면 고지혈에 걸린 게 아닌가. 아 근데 고기는 또 기름이 또 있어야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 사시미, 그러니까 생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둔살이거든요. 네. 우둔살은 기름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성분 조사를 해보면 지방이 15%가 있어요. 빨간색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꼭 흰색이 있어야만 고소한 지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마블링이 없어도 이미 붉은색이어도 적정한 양의 지방은 함량하고 있다.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질기다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질길 때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축 과정이 딱 들어와서 이제 이분 도출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계류장으로 가요. 그래갖고 하루 동안 있어요. 근데 하루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동물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으면은 뻣뻣해져요. 아, 경직, 사후 경직. 사후 경직이 일어나요. 네.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이틀 지나면서 그 사후 경직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단한 상태에서 막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가 구이용 뭐 등심, 안심, 뭐 살치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며칠 만에 소비가 되면 3일에서 4일 사이에 소비가 돼요. 신선하다고 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햇것이나 신선하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선해서 좋은 거는 채소밖에 없어요. 신선한 채소는 가장 맛있어요. 따고 바로 먹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텃밭 채소가 맛있는 거는 가장 맛있는 시점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아까 호흡을 한다 했잖아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채소가 입에 갖고 있던 과당이나 뭐 포도당 단맛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그게 소비가 되니까 단맛이 없어요. 근데 소나 이런 것들은 뻣뻣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 마블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활유가 되는 거죠. 아, 그럼 그 소도 한 열흘 정도 지난 약간 그냥 별로 기름기 안 낀 소고기지만 걔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상한, 이게 상한가는 그게 이제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은 네. 상하지는 않아요. 냉장고에서 진공 포장을 해서 두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상해. 제가 쿠팡 팀장으로 있을 때 테스트를 집에서 해봤는데 가장 길게 해봤던 게 한 75일 집에서. 냉장고에 그냥 진공 상태로 네. 넣어놨을 때. 해갖고 그거를 이제 그 설도라고 엉덩이살 밑에 부위인데 그걸로 해서 한 75일 저기 봐 진공 포장해서 그거를 스테이크를 했잖아요. 맛있어요. 기름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업체들이 굳이 툭불 한우를 열심히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로 유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뿔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한 20년 조금 넘었고요. 완뿔은 20 몇 년 됐고 우리가 등급 판정이 언제 도입이 됐냐면 92년도에 시험 도입되고 94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등급 관련돼 갖고는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 문화 관련돼서 가스라이팅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 인식이 한우 하면 마블링, 네. 마블링 하면 한우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다 이거를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일본 와규도 왜 네. 무슨 고베 와규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기름이. 우리 마블링은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다 지방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가스라이팅엔 돈 논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그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니까는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가져갖고 마블링이 된 거고 마블링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1920년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이 금주법이 있잖아요. 금주법이 되면서 옥수수가 남아 돌아요. 네. 남아 도니까는 얘를 소한테 먹여서 그게 마블링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름기 소가 되는구나. 원래 소들이 이렇게 곡식을 먹는 애들이 아닌데. 네, 그때 금주법으로 해서 옥수수를 사용 못 하니까는 이 남는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료로 돌렸고 네. 애들이 그거 먹다 보니까 지방이 점점 끼고 네. 지방 많이 낀 고기 어떻게 팔까 하다가 마블링 이러면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마케팅했고 그게 이제 중간에 사라졌다가 네. 일본에서 그게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소비자가 맛있어. 찾아야 되는 건데 맛이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판단한 게 뭐냐면은 툭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특화된 고기. 그다음에 3등급이다 그러면은 단백질에 특화된 고기. 맛의 결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수직적인 분리가 아니라 수평적인. 먹어도 위에 아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걸 마치 1등급 하면은 뭐 수능 등급을 생각을 하거든요. 더 고급된 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수평적인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툭불보다 그냥 일반 1등급이 더 싸잖아요. 네. 그거를 사다가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한 열흘 있다 먹는다.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맛있죠. 아, 지금 먹을 기세야. 지금 갖고 해보려고. 예. 갖고 저는 아예 집에다가 진공 포장기를 조그만 걸 사놨어요. 그 수비대 할 때 쓰는 예. 거.